나는 10살 때 앤서니를 처음 만났다. 나는 햄스터를 데리고 야외에서 자주 놀곤 했는데 그는 개를 키웠기 때문에 가끔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친해졌다. 109번지로 이사 갔을 때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그가 116번지로 돌아왔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나는 매일 밤 커피숍이나 햄버거집에 방문했는데 앤서니가 내 친구 개빈, 빅, 가청, 지하우를 만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처음 내 친구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잦은 만남으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무리에 끼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우리에게 아내에 대해 말했고 그녀를 죽일 수 있느냐고 묻곤 했다. 그 대가로 10만 달러를 주겠다면서. 우리는 모두 거절했지만 그는 나와 따로 만났을 때 부탁을 했다.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라며. 앞으로 4년 동안 매달 약 2,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상상해 보라고 말이다. 앤서니는 내가 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면 나에게 피해가 올 일은 전혀 없다 말했고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계획이라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거절한다면 나를 죽이겠다 협박까지 했다. 나는 그가 돈을 준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를 돕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잡히지 않았다. 당시 그는 사람들 모르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M카드 2장을 사오라며 100달러를 주었다. 그리고 날카롭고 뾰족한 칼을 가져오라 했다. 나는 핸드폰 가게에 가서 2개의 심카드를 구입했고 옆 가게에서 칼을 하나 샀다. 그러고 나서 길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앤서니와 만나 그의 아내가 사는 장소를 사전 방문했다. 그 후 우리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고 앤서니는 그의 아내를 죽이는 법을 가르쳤다. 때가 되면 겁먹지 않도록 연습하라면서 말이다. 2001년 5월 14일 오후 9시 무렵 앤서니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칼을 신문지로 싸서 나에게 주었다. 나는 칼을 청바지에 숨긴 뒤 버스를 타고 그와 함께 그의 아내가 사는 곳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린 뒤 나는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고 앤서니는 아파트 1층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10시가 넘자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으니 5층에서 그녀를 기다리라는 그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 들려왔다. 하지만 1층을 지나갈 때 나는 그녀가 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앤서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혼자가 아니기에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 전했다. 앤서니는 나에게 아내 혼자 5층에 올려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고 잠시 후 그의 말대로 그녀는 혼자 5층에 올라왔다. 나는 그녀를 살해한 후 계단을 뛰어내려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칼을 버리기 위해 해변으로 가는 길. 나는 이 시점에서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저지른 짓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 내가 앤서니를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부모님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매우 혼란스럽다.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2001년 5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살인죄로 체포된 15세 A씨가 작성했던 서면을 의역한 것입니다. 2001년 2월 앤서니 러 위텅은 한 햄버거집에 모여있는 젊은 무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무리에는 예전에 알고 있던 A도 포함되어 있었죠. 시간을 들여 무리와 친해진 앤서니가 그들에게 아내의 살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농담이라 생각했던 그들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리 중 한 명이 농담으로 얼마를 줄 거냐 물었을 때 그는 아내 애니 렁웨이문의 사진을 보여주며 10만 달러를 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진지한 그의 말투에 그들은 앤서니를 멀리했지만 그는 A를 따로 만나 지속적으로 부탁과 협박을 했고 결국 A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거듭된 사업 실패, 바람으로 애니와 불화를 겪으며 이혼당할 위기에 놓였던 앤서니. 그가 범행을 계획한 날은 집 매각 서류에 사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애니를 만난 앤서니는 펜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딸과 놀고 있을 테니 그녀에게 펜을 가져와 달라 부탁했고 홀로 5층으로 올라온 그녀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앤서니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할 줄 알았으나 범행 3일 만에 그의 모든 계획은 들통났습니다. 수사팀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감싼 것으로 보이는 신문 조각을 발견했는데 이는 앤서니의 집에 있던 신문의 일부였던 것이 밝혀진 겁니다. 결국 앤서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며 2001년 5월 19일에 체포됩니다. 그가 체포되기 4시간 전 이미 A 역시 체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법정에선 앤서니는 자신이 했던 말은 모두 배짱을 시험하고자 하는 농담이었는데 A가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거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는 범행 후 앤서니가 자신을 집으로 불러 경찰의 도청을 의심하며 컴퓨터로 필담을 주고받았다 자백했고 검사는 앤서니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회수해 파일을 보관한 결과 지불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문서를 발견했다며 이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A의 다른 무리들 역시 앤서니가 자신들에게도 청부살인을 부탁했고 그의 세부적인 계획 내용을 증언하면서 결국 앤서니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되며 2002년 12월 13일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A의 경우 나이가 어렸기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도 앤서니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앤서니의 변호인은 자신의 저서에 그가 웃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비웃음 혹은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웃음이 행복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어쩐지 그것은 아이가 안도감을 얻기 위해 껴안은 담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